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배효진 세무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조심 2024구 4496 사건은 바로 이 가산세를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 혹시 가산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세금을 제때 못 냈을 때 붙는 일종의 연체료인데요. 이게 단순히 몇 푼 더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법을 어겼으니 벌을 받으라는 벌금의 성격과 늦게 낸 만큼 이자를 내라는 고금리 이자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납세자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고의로 안 낸 게 아니라 죽음과 싸우느라 도저히 낼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여기 국세청 건물 앞에서 억울한 가산세 폭탄을 맞고 고개를 떨군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과연 법은 이 딱한 사정을 봐줬을까요? 아니면 냉정하게 원칙을 들이댔을까요? 그 치열했던 마지막 싸움, 지금 시작합니다. 2018년 5월 평생 회사를 운영해온 A씨는 은퇴를 결심하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팝니다. 평생 일궈온 회사를 정리하는 일이니 얼마나 신중했겠습니까? 세무 전문가에게 맡겨서 세금 신고까지 꼼꼼하게 마쳤죠. 이때 A씨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짐을 벗었으니 남은 인생은 편안하게 쉴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평화 딱 3년 갔습니다. 잊고 지내던 세금 문제가 유령처럼 되살아나기까지 말입니다. 3년 뒤인 2021년 8월 A씨의 집에 등기우편 하나가 날아듭니다. 바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였습니다. 국세청이 3년 전 주식 팔 때 비용 처리한 게 좀 이상하니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사실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거든요. 세무조사 걱정으로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하던 그해 겨울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2021년 12월 15일 몸이 안 좋아 병원을 찾은 A씨에게 의사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폐암 사기로 인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미 암세포가 뼈와 늑막까지 퍼져서 수술도 장담 못하는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 세금 조사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조사관 만나서 해명할 힘조차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A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일단 살고 보자는 생각에 조사를 미루는 거였죠. A씨는 힘겨운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선망 증세에 심장 수술까지 그야말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도저히 조사를 받을 형편이 안 되니 국세청에 사정했죠. 몸이 너무 아프다고 조금만 미뤄달라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제 무려 5번이나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 2021년에 끝났어야 할 조사는 그렇게 2023년까지 기약 없이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은 A씨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긴 고통 끝에 A씨는 결국 사랑하는 가족들 곁을 떠납니다.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잔인한 건 아버지 A씨가 눈을 감자마자 국세청에 멈춰있던 시계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날아온 세금 고지서, 그 내용을 본 유족들은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집니다. 조사가 끝나고 고지서를 받아봤는데 금액이 이상합니다. 본래 내야 할 세금 말고 앞서 말씀드린 그 납부지영화산세가 엄청나게 붙어 있었던 겁니다. 본세의 거의 절반 수준이었죠. 국세청의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2018년 세금을 2024년에 확정했으니 그 6년치 이자를 다 내라. 아버지가 투병하느라 조사가 미뤄진 그 2년 반 동안에도 가산세라는 미터기는 계속 요금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유족들은 즉각 항의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안 낸 것도 아니고 암투병하느라 그런 것 아니었느냐. 그리고 세무공무원도 치료가 우선이니 연기하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국세청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국세청은 서류 뭉치를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법은 법이라고. 조사를 미뤄달라고 신청서 낸 건 납세자 본인 아니었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미룬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낸 5장의 연기 신청서대로 처리해 준 거니까 늦어진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분명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 냄새라고는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대화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가족들, 마지막 희망을 찾아갑니다. 유족들은 납세자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소송 전 마지막 보루, 조세 심판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과연 이곳 심판관들은 기계적인 법 적용을 주장하는 국세청과 인간적인 사유를 호소하는 유족들 사이에서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심판정 테이블 위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증거가 올라왔습니다. 심판의 저울 한쪽엔 국세청이 내민 5장의 자발적 연기 신청서가, 다른 한쪽엔 유족이 제출한 폐암 사기 진단서가 놓였습니다. 싸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암 투병으로 멈춘 이 시간을 납세자의 잘못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봐줄 거냐. 긴장되는 순간 심판원의 첫마디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심판원은 먼저 냉정하게 선을 긋습니다. 세무조사가 늦어진 건 국세청 잘못이 아니다. 납세자가 요청해서 연기해준 것이 맞다. 유족들이 주장했던 국세청 책임론은 기각된 겁니다. 이대로라면 가산세 폭탄을 피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유족들의 폐색이 짙어지는 순간이었죠. 다 끝났구나 싶어 고개를 떨구던 찰나 판결문의 다음 문장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심판원은 판결문에 다만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8조를 꺼내 들었는데요. 법은 납세자가 질병이나 중상에 사망 등으로 도저히 의무를 다할 수 없을 땐 가산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다. 즉 신청서를 누가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서 못 받은 게 사실이냐, 그 본질을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가 기대하던 그 판결이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폐암 사기 진단을 받은 날부터 사망 후 장례를 치른 상중 기간까지 이 기간 동안 쌓인 납부지 영아산세는 전액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세무조사를 강요할 순 없고 그 기간 늘어난 이자까지 물리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법 이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한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차가운 법전 속에 숨어있던 따뜻한 온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오늘 사건은 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법이 결국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걸 보여준 뜻깊은 사례였습니다. 비록 A씨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 판결이 남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쉽고 명쾌한 세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효진 세무사였습니다.